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통칭 이제 2과목 그러거든요. 2과목. 어디 가도 이제 2과목 그러면 이 내용입니다. 예. 연간 강의 계획 좀 봐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 몇 번 똑같은 걸 수업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5번. 5번. 지금 공부하시다가 혹시 외워지지 않는다.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언제 한다? 이때 한다. 최소한은 요맘때는 다 끝난다. 그 말이. 이때는 이제 암기하시고 문제 막 푸시는 시간이에요. 자, 이때 보시면 과정이 이제 기초 과정이고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각 상품의 피해 조사의 개략적인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중요한 부분만 쭉쭉쭉쭉 봐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재는 지금 농구먼 이론서라고 되어 있죠? 농구먼 이론서. 네.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예요. 교재. 전혀 가공하지 않고 제가 저 예전에 가공하고 막 그랬거든요. 글자 포인트도 작게 하고 편집도 하고 막 줄간격도 맞추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표나 그림들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했습니다. 원본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셔야 되니까. 자, 그런데 1과목 같은 경우는 1과목에 보시면 어저께 말씀드린 농구먼 이론서는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하면 약관 같은 게 있죠. 보험 약관. 그 약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품목별로. 그 내용들이 주관점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농구먼 이론서는 약관이 아니에요. 약관이 아니라 NH 손해보험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할 때 만든 업무 매뉴얼이에요. 조사 매뉴얼. 그래서 그 예를 뭐라 하냐면 업무 방법서 그래요. 이 업무 방법서 안에 실제 이름이에요. 명칭이 여기가 업무 방법서로 되어 있어요. 이 업무 방법서 안에는 저가 착과서 조사는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는 어떻게 해라. 낙과 피해 조사는 어떻게 해라. 매실이나 밤에 있어서 뭐 착과 피해 조사나 착과량 조사는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조사 방법들이 있죠. 그런 조사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냐? 그 여러분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식, 산정식. 여러분 교재 맨 뒤에 봐보세요. 맨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쪽까지 가지 마시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산정식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가축 말고요. 찾으셨어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계산 문제 풀 때 들어가는 계산식입니다. 계산식. 그런데 그 계산식을 보면서 외우고 연구하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쉽게 풀까? 그거는 제가 할 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제가 요약해서 쉽게 풀어놓은 풀이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 그냥 받아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 그거 보고 막 공부하시는 분 계시는데 안 하시, 그 시간에 그냥 발 닦고 주무시라. 여기는 뭐다? 대략적인 이해다. 이해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까지 들어가냐면 보충 프린트까지 들어가요. 보충 프린트. 자료가 나갈 겁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 오시다 보면 자료 있습니다 하고 저도 드렸잖아요. 그 동영상 보신 분은 그 강의 옆에가 첨부 자료가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구먼 이론서를 제가 이론 문제를 요약을 할 거예요. 요약집 있어요. 요약해 놓은 거. 필요한 부분만. 시험에 나올 부분만 딱 요약해 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산 문제까지 있는 교재를 하나 발간할 겁니다. 만들 거예요. 제가 작년하고 좀 다르게 제가 좀 편집을 좀 다르게 해서 할 겁니다.
여기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기본이다. 그러니까 기본이면 맨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니까. 여기 있는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시간 봐서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에는 그 과정당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보강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풀이가 안 된다 그러면 보강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이제 어떤 거예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보험금 계산 문제고 과정은 학원 교재인데 제가 만든 교재예요. 제가 만든 교재. 예, 여기 우리 학원에서 보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뭐 100개에서 뭐 참고해서 가져온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든 문제들이에요. 요 문제 가지고만 푸시면 돼요. 문제가 많아요. 1년 동안에 한 500문제 이상 푸실 거예요. 이론 문제까지. 이론 문제 빼고 아니 합하고 그 정도 푸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보충자료 나갈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요 기간에 4월 중에 4월 초 중간 정도에 뭐가 되냐면 농금원 이론서가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면 뭐가 바뀌냐? 제가 여기서는 지금 조사 방법하고 보험금 산정식이라 했잖아요. 조사 방법에서 전체 다 그러면 한 전체 조사 방법이 한 50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가 살짝 바뀌어요. 품목이 더 들어간다거나 올해 뭐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공부하실 수박이죠. 수박. 노지 수박이 들어와요. 수박을 조사. 무게 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무게 저울 달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계산 문제 풀 때 뭐 소수점까지 뭐 자질자질한 수치들이 있어. 주어진 수치들이 있거든. 왜 암기할 수치들이 있는데 그런 수치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에도 뭐냐면 요약집이 나가요. 똑같이 요약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는 작년 거고 얘는 올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24년 거고 25년 거 아니에요. 내용이 크게 바뀐다 안 바뀐다? 크게 안 바뀐다. 그 다음에 더하기 기본 계산 문제 가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까지 갑니다. 문제까지 푸시면서 이제 시험 보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여기 기본 계산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문제 풀려요. 근데 이제 심화 문제까지 해서 하도 여러분들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문제를 어려운 걸 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심화 문제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화 문제는 뭐가 들어가냐? 지금까지 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원에서 봤던 모의고사 문제 있죠.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 그것만 또 추려서 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10회 모의고사, 8월 달에 봤던 10회 모의고사 있잖아요. 8회분, 그 중에서 여러분들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다 다 들어가요, 여기. 다 들어갑니다. 80문제 정도 다 들어갈 거예요. 이론 문제까지. 꽤나 어렵겠죠. 문제들은. 그러면 작년에 봤던 올해 10회 봤던 이제 모의고사 문제는 내년에 이제 11회 여러분들 보잖아요. 볼 때 모의고사 문제 볼 때 한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 문제 더 저는 다시 다 만들어요. 다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다시 다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모의고사 문제보다도 더 적중률이 높아요. 높고 다른 분들은 뭐 조사 나가신다. 저도 조사 나가긴 하지만 조사 나가시면서 문제 만들고 그러시지만 저는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 무등도서관에 가시면요 지하 2층에 휴게실이 있어요. 말이 휴게실이 거기는 독서실이에요. 뻥 뚫려가지고 소음도 있고 막 그런 데예요. 타이핑도 쳐도 되고 그런 데이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진짜 좋아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니 전 맨날 거기 있어요. 맨날 아침에 9시에 오시면 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9시 11시 정도에 오시면 제가 있어요. 뭘 하지 하기가 거가 있어요. 집에는 안 있습니다. 집에 와이프 같이 있으면 같이 있기 싫어요. 그냥 가고 나. 그게 마음 편해. 와이프는 그럼 지랑 안 놀아주고 맨날 도서관 간다 그러잖아요. 와이프 이해해요. 직업이니까. 이해합니다. 무등도서관 오시면 이제 여기 공인중개사 보시면 그 강의하시는 공법 교수님 계시거든요. 공법 교수님인가? 그 교수님도 거기 오시면 계세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 밑에 보시면
6월 1차 시험 후에 특강이 있다겠죠? 특강이 뭐 있어요? 기출문제풀이 1회부터 10회까지 있고요. 1과목, 2과목 다 합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 통으로 해서 한 18시간 정도 할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일요일 날 딱 잡고 할 거예요. 일요일 날 딱 잡고 할 거예요. 토요일은 제가 다른 데 수업 있어가지고 안 되고 일요일 날 딱 잡고 할 겁니다. 그때 아니면 평일 날 시간 내서 하든가. 아니, 18시간 정도 할 겁니다. 18시간. 네. 그러죠. 힘들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는 게 낫죠. 네, 오전부터 학원에서 점심 드시고 도시락 가서 오셔서 드시고 양판 갖고 와갖고 이제 비프 드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때 하시면 보통 제가 10문제 푸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60분 정도 걸리거든요. 60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18시간이면 10회니까 100문제, 180문제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과목이 100문제가 안 돼요. 상품 중에 빠진 애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애들이. 그런 애들 빠져버리면 뭐 80문제, 70문제 될 것이고 이 과목은 딱 맞아요. 100문제가. 그래서 딱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에 일요일 날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딱 120분 모의고사를 봅니다. 1회부터 8회까지 8회차 볼 거예요. 아마 8회차가 될 겁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거고 이 모의고사는 순수히 이동영 교수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미리 만들어 문제, 작년에 만드는 문제 그런 문제 차용 안 해요. 그대로 우리는 다 문제 다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작년 올해 10회 봤죠. 그 문제 그대로 들어가요. 우리는 안 그럽니다. 문제를 다시 만들어요. 요 과정이다. 요 과정. 이 단위로 하시면 충분히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1과목 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언제 확 늘 것이냐. 여기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달 시험 보니까 9월까지 갈 필요 없어요. 8월 말에 딱 끝내는 거예요. 시험 몇 점이면 합격하세요? 60점. 60점. 자, 출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올라가, 이때. 언제? 요때. 이때. 그런데 제가 보통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여러분들을 좀 여러분들 좀 닥달하려고요. 예전에는 제가 여태까지는만 해도 좀 느슨하게 하시라 했는데 하시다 보니까 요 하고 이때 열심히 하시라 했는데 이때 열심히 안 하셔, 이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이때부터 제가 그래서 기본 계산 문제를 했는 거 얘가 원래 없었어요. 우리 학원 과정에는 얘가 3, 4월 달에 그냥 보강 수업 한 2번 정도 해야 계산 문제 잠깐 풀어보고 말았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 넣은 거예요, 제가. 안 되겠길래. 넣고 기출문제 수업도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를 풀어드렸는데 분명히 언제 풀었냐라고 이제 또 풀어달라고 하시니까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시냐? 요때. 이때 하시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요때 뭘 봐요? 우리가 1차 시험 보시죠? 1차 시험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1차 시험. 1차 시험 떨어지면 2차 시험 못 보잖아요.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 보시지. 그리고 1차 시험 합격률이 전국 평균 한 70%될 거예요. 60%, 70% 되고 학원에서 수업 들었다, 학원 다녔다 그러면 100%예요. 떨어지신 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때 많이 해놓으시라. 그리고 이때는 조금 쉬어가는 거. 그다음에 7, 8월 달에 또 열심히 하시고. 도서관 오실 분, 무등도서관 오실 분은 말씀해 주세요. 저 연락 잘 해드릴게요. 저 왔어요. 그러면 오시면 제가 근처에 백반집도 많이 있고 애호박 찌개집 대박인 집이 하나 있어요. 네. 무등도서관이 어디 거기 앞에는 공부할 만한 데가 딱히 없는데. 어. 남구 봉성도 가기도 그러고 거기가. 순화도 타고 와버려요 그냥. 네.
학운동이면 울림동 그쪽인가요? 아, 소태동. 어쨌든 여러분들 언제 공부를 이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때는 된다. 이때 썸 쌓아두시고 뻥 뛰겨야 됩니다. 뻥 뛰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공부하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약집은 이제 우리 이론 문제, 이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계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하고 그 퍼센트 있죠?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예전에는 한 3대 7, 4대 6 그랬거든요. 3대 7, 4대 6 그랬는데 지금은 2대 8이에요. 2대 8. 계산 문제 못 풀면 떨어져요. 2대 8. 그리고 이 이론 문제 있죠. 이론 문제도 예전같이 막 뭘 써라라는 것이 아니라 괄호 넣기 문제로. 5점짜리 괄호 넣기, 1점, 2점, 3 괄호 넣기 5개 주고 하나당 1점씩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이제? 계산 문제를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는 주로 뭘 어떤 문제냐면 보험금에 관련된 문제예요. 보험금 피해율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보험금을 구하려면 나중에 또 알겠지만 얘를 알려면 피해율을 알아야 돼. 피해율. 피해율을 알려면 우리가 수확량을 알아야 돼. 수확량. 되셨나요?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수확량 구하는 거예요. 얘 중점이 수확량 구하고 뭐 피해율 구하고 요거 중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있죠? 이때는 제가 해드린 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거기서 다 변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시험이 8회 때까지만 이게 이상하게 조금씩 변형되어 있는데 8회 때까지만 해도 이론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 문제만 주구장창 푸신 분들이 계산 문제를 맞춰갖고 합격하신 분도 계셔. 근데 지금 9회, 10회 이제 넘어가고 11회 제가 예전에 맨 처음 강의할 때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를 안 물어본다. 10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기출문제 쌓이고 얘네들도 생각해서 이론과 계산 문제를 합한 문제들 나올 거다. 나왔어요. 이제 9회, 10회, 10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 문제를 풀려면요. 단순한 계산 문제만 수학량만 구하면 안 돼요. 이론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계산 문제 풀어줘요. 그 내용, 보호장 상품에 대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아요. 유형이. 어려워지죠. 해가 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대비를 하거든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하라?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 표범 구한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 다 나오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시켜서 계산할 것이냐 나온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할 때 양파 가면 양파 마늘이구나 마늘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마늘에 푸는데 마늘에 보면 누적, 비례, 추정, 지수란 게 있어요. 몰라도 돼요. 네, 있어요. 이게 누적, 비례, 추정 지수인데 이 비례 추정 지수가 0.8%예요. 얘가 날짜가 10일이다 그러면 10일 곱해가지고 8%가 되겠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 0.8%를 내버리면 출제자, 특히 채점자, 채점할 때 답이 이상해져 버려요. 소수점까지 쭉쭉 가버리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를 아마 1%로 낼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1% 냈어요. 그리고 얘는 11로 바꿨어요. 제가. 근데 얘가 그대로 나왔어요. 11. 세팅 자체가. 세팅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거 잘 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을 지금 여러분들 첫 술에 절대 배 못 부릅니다. 조금 해놓고 더 해놓고 더 해놔야 돼 이렇게 눈덩이 부르듯이 조금씩 더 쌓아가셔야 돼요. 제가 해드린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렇게 실패는 안 하신다.
1차 시험은 90분인가 될걸요? 예, 아침에 봐요. 예, 아침에. 아침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 11월 달 보시면 11월, 12월 강의 계획표에 보시면 1회차 보시면 11월 7일 해서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의 조사 방법 되어 있죠? 조사 방법. 아마 오늘 다 못합니다. 아마 3회차까지 갈 거예요. 2회차 보시면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 조사에 따른 기본 계산식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기초적인 거. 피해 구성률 구하고 착과수 구하고 착과피해 감소 가시수 구하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아마 3회차까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할 거고요. 그때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및 과수 품목에서 우리가 그때 공부할 거는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에 만감류 얘네가 한 세트예요. 조사 방법이 같아요. 이 네 개 가지가. 얘만 할 거예요. 얘만.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에 만감류. 얘만 할 겁니다. 이것만. (4회차에) 가시면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 과시손해보장 방식 과수되어 있죠? 거기서 할 거는 뭐냐면 감귤하고요. 복분자에 대해서 수업할 거예요. 복분자. 두 가지만 무화과하고 오디는 안 해도 돼요. 무화과 오디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감귤하고 복분자 두 개만 할 거예요. 두 개만. 되셨나요? 5회차 가시면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되어 있죠? 논작물에는 벼, 밀, 보리, 귀리.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지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해드린 거예요. 벼, 밀, 보리, 귀리, 조사령 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벼만 공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6회차에 보시면 12월 12일 날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체 다를 할 겁니다. 전체 다. 전체 다. 필요하면 좀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수학량 구하는 문제를. 그 다음에 그 밑에 12월 19일 날 7회차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밭작물 되어 있죠? 거기는 인삼. 인삼. 그 다음에 원예 시설 및 시설 작물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냥 하우스, 우리가 하는 하우스 작물. 그 다음에 8회차 보시면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라 되어 있죠? 가축 거기다가 소 적으세요. 가축에 우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축이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말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막 있거든요. 칠면조도 있어. 칠면조. 오소리도 있고 메추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한다? 소만 합니다. 근데 얘는 제가 세모표 칠게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얘는. 거기 그 소 옆에다가 제가 지금 빼먹었어요. 빼먹었어. 뭘 빼먹었냐? 고추를 빼먹어요. 고추. 저거는 저기다 고추를 해야 된다. 고추 차라리. 거의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다만 첫 시간에 하는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첫 주에 하는 거 걔는 2주 반 정도 2주 반. 2주 반 정도 할 겁니다. 왜 그냐? 일단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그 보험 상품 중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도 있고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도 있고 뭐 비가림 과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수 상품도 있고 막 있잖아 상품들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오늘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안에 있는 조사 방법들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나머지 상품들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응용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응용이 돼서. 아셨죠? 혹시 2주 반에 걸쳐서 하는 거에 대해서 2주, 6시간 반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나 모르겠다. 나 죽어도 때려 죽어도 못 하겠다. 는 언제 하시냐면 이때 생각하세요. 이때. 지금 생각하세요. 모든 평가사 공부하신 분들이 못해요. 어려워서 내용 자체가. 보험 상품도 그 생소하지만 거기서 아주 저 구덩이에 있는 재물손 손해보험 중에서도 저 구덩이라는데 구석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잖아요. 특별법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정책보험이 특별법도 아주 강론으로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 거니까 봐보시게요. 자, 여기 교재 한번 봐보세요. 교재. 아, 그리고 그 서점에 가면 서점 있죠? 유명한 서점 같은데 고시 서적 파는 서점 가면 손해평가사 교재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SD 출판사 시대에듀라고 시대 교시가 있어요. 거기에 한 권으로 끝내는 손해평가사 2차 교재 있거든요. 거기에 저자가 김원철이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혹시 아니 작년에 그 말을 잠깐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문제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 이거 어떻게 푸냐고. 답이었냐. 이거 제가 만든 문제 아닌데 뭔 소리냐. 자기 장치 저자 아니냐. 책 뭔 문제집인데 봤더니 그 문제집이더라고. 저 아니라고. 저 동면이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저한테.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못 해드립니다. 라고 했죠. 자, 일단 여러분 교재본 354페이지부터요. 356페이지까지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특별히 읽어드릴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357페이지 보시면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법 몇 박스 하나 있죠? 거기에서 몇 조만 체크하시면 되냐? 11조의 1항만 체크하시면 1항만. 11조의 1항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1조의 몇 항? 1항. 한번 읽어볼게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 2에 따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그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손해평가는 누구 세 명이 나와요. 누구예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그러네요. 자, 보험업법에 대해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농업재해보험법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손해평가사 나오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이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냐? 어떤 분들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법이 맨 처음에 시행될 때 그때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조사를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 이 손해보험은 뭐냐면 재물보험입니다. 재물보험. 얘하고 가장 대비되는 보험이 뭐냐면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손해보험 같은 이 물건의 가격이 있겠죠. 손해가 나오면 이 물건의 가격보다는 더 못 주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보험 가액금이 그래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보험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손해보험은 얘네들은요, 중복보험이 안 돼요. 근데 얘는요, 중복보험이 돼요. 뭔 말이냐? 둘 다 중복보험이 되는데 얘는 중복보험이 될 때 비례보상 들어가요. 각 그 보험 가입금에 따라서, 보험금에 따라서. 근데 얘는 상관없이 다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하고 섞어놓은 게 있어요. 제일 아시는 여러분 제3보험이. 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실비보험 있죠? 뭔 말이냐면 사람이 다쳤어요. 다쳤으면 가액을 못 정하잖아. 정할 수 있는 방법.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비가 얼마인가. 그것만 보상해 주는 거. 물론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삼보험이. 어쨌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무슨 보험? 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예요. 그것도 어떤 손해사정사냐면 재물, 손해, 사, 정, 사. 이 사람들이 혼자 하냐? 아니요. 회사를 차려야 돼요. 회사를. 영리법인이죠. 회사 차려가지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맡기려고 하니 보니 이 사람들이 농작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들은 비행기, 선박, 건물, 기계, 공장 기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농작물은 생소한 사람들이. 그럼 농작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누가예요? 손해 평가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냐 잘 가리냐 먼저 근데 해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농작물에 지식 있는 사람 보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작물을 농사짓는 거 있잖아. 농촌 지도자 막 그잖아요. 농촌 그런 사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면 그 동네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 그러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크게 농사 짓고 있으신 분들, 농협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그 농업에 관련된 어떤 수업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공무원으로 퇴직해가 농업 관련해가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 다 손해 평가인으로 위촉이 되는 거예요. 위촉. 손해사정자 시험 봐야 되죠. 금융감독원에서 뭐 하고 그러는데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맨 처음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사실은 오전에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동영상 보시는 분들 동영상을 찍었는데 동영상이 뭔가 잘못됐나 봐요. 다시 찍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동영상 안 찍었으면 보통 저녁 시간에는 내밀한 이야기도 해드려요. 제가 재밌을 만한.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보니 이쪽 전라남도권에 있는 국회의원 분이 한 분 계셨어. 그분이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 농작물에 대해서. 그래서 농작물 보험에,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보험에 대한 것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사를 만들자.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손해 평가사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2015년인가? 16년인가부터 했을 거예요. 15, 16, 17, 18 맞네요. 15년부터 시험 받네. 2015년부터. 딱 10년 됐네요. 10년. 이때부터 시야의 손해평가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시험 봐서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위촉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평가하는 데 대해서 크게 지장을 안 줘요. 밥그릇 싸움에 대해서 크게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지장했어? 이 사람. 둘이 싸우는 거. 법에 있어서 네가 맞네 틀리네 둘이 싸워요 지금 둘이. 그래서 여기서 이긴다. 이긴 사람이 돈 버는 거죠. 우리는 누가 이기길 바래요? 평가사가 이기길 바래요. 평가사가. 제발 이겨라. 제발 이겨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보시고 넘겨보시면 쭉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NH 손해보험에서 여기에서 보험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보험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보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금이야 뭐 일부가 나가더라도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보험 가입은 NH 손보 농협중앙회거든요. 얘가 중앙회에서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어디 있더라? 누가 로또 당첨되러 간다 하고 말하거든요. 거기 뭐 마포구 서대문 경찰서 옆에 있다고 그러던데 NH 손보를 갖다가 거기에서 지역 쫙 어디 신안에 그 섬에 있는 장사도에 있는 거기 계약자를 알 것이 뭘 것이 못 하잖아요. 가입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입 못 시키니까 가입을 시킬 수 있는 어디 단위 농협들이 있겠죠. 모집가 조사에 대한 것을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모집은 누가 하냐? 어디서 단위 농협이 한다. 농협 또는 수협. 수산업에 대한 거는 수산물에 대한 거는 수협에서. 이 과목 할 때는 이 정도 말고 계시면 돼요. 조사는 누가 할까요? 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조사는 이제 평가에는 누구 있냐고. 이 농협에 있거든요. 여기 단연 농협에 있거든. 그래서 조사 누가 하냐 보니까 여기 있는 손해사정 회사. 그다음에 우리 협회 두 군데서 해요. 여기는 영리법인, 여기는 비영리법인. 되셨죠? 얘는 상법상 회사, 여기는 민법상 법인 여기 법인격 없는 사단이가 될 거예요. 아닌가? 아니가 사단이에요. 괜히 공자 앞에서 문자 썼다가 큰일 날 뻔한 그냥 비영리법인이. 그래서 158페이지 밑에 보시면 박스 하나 보이시죠? 그게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359페이지 손해평가 과정을 봐보시기. 손해평가 과정. 잠깐만 봐보시기. 뭐 연필 두고 밑줄 치거나 그러지 마세요. 시험 안 나오니까. 자, 계약자가 있어요. 자, 요 옆에 한평. 영광. 고창. 무안. 뭐만 하느냐? 태풍이 서해안 타고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목포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럼 무안에 땡땡땡땡땡 농협들이 있겠죠? 한 장평에 뭐 농협 있겠죠? 나산, 대동, 나비골, 뭐 한평농업, 본점 막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뭐 영광에도 있을 거예요. 군서, 군남 있을 거예요. 서해안 농협, 뭐 염산 농협까지. 그다음에 불갑산이었죠, 불갑. 대마 농협 뭐 있고. 고창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전부 다 여기서 피해 신고를 계약자한테 다 받겠죠. 받으면 이 많은 것들이 어디로 가냐? 전산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NH 손보 서버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서버 시스템 가요. 그러면 이 수많은 이 태풍의 피해 건수가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 있겠죠. 그것을 누가 조사할 것이냐라고 이제 연락을 해요. 어디다가? 법인에다가. 재물손해 회사 있죠? 그냥 회사 쓸게요. 회사. 그 다음에 협회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40개가 있어요. 농작물 재보험 조달할 수 있는 회사 몇 개? 40개.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네. 협회는 지금 여기가 한 4,000명인가 있어요. 협회 인원이 전체가. 그러면 각 지역에 무안회가 몇 개, 한평회가 몇 개 다 있다는데 만약 협회라 따지면 협회에서 너네 몇 명 동원할 수 있어? 라고 회원 중에서 우리는 몇 명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영광이 몇 건 있고 고창에서 몇 건 조사해야 되는데 이 건수를 너네들 커버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있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군데를 너네들가 맡아라 한 거예요. 되겠죠? 그럼 여기서 영광 갈 사람, 고창 갈 사람, 영광에서 땡땡땡 농협, 세모 농협, 동그라미 농협들을 갈 사람들을 다 정해요.
뭐예요?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죠. 손해평가반은요, 우리 법상으로는 손해평가 요령에서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분명 이 사람들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몇 명에서 몇 명? 1인에서 5인 이내예요. 1인에서 5인. 근데 얘가 지금 뭐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얘가 지금 현재는 1인에서 5인이고 그럼 뭐 혼자 손해평가반 될 수도 있죠. 혼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자 저는 진짜 얘는 혼자 보내면 안 돼요. 시골에 가서 뭔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뱀한테 물려올 수도 있고 일하다 갑자기 아파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대신 운전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빨리 병원에 보내야 되고. 저기 뭐냐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조사를 평가 가셔가 조사를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1인 조사 나갈 수도 있어요. 혼자 나가서 보면 허벌판에 저 혼자 있어요. 저 혼자 조사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조사할 때는 모르는데 딱 서가지고 조용하거든요.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쓰러져가고 엎어졌다. 그럼 누가 나를 구해줄 곳이 없다고. 위험하다 이거. 그래서 얘를 2인에서 5인 이내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자, 손해사정사 있었죠? 그걸 없애버리고 이 안에는 평가사가 한 명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규정을 집어넣고 단서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방향. 그러면 우리는 좋죠. 무조건 좋죠.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요 이제 조사를. 조사를 보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진짜 태풍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를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그러면 뭐라 해요? 우리가 이제 피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피해가 없다 나 보상이 있다 그러면 이때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값을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서명을 받아요. 서명을 받아.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전산에 입력하면 됩니다. 전산에 입력하는 거는 지금 NH 손보 서버 시스템에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죠. 넣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지금 제일 활발한 방법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스마트폰입니다. 2G폰 쓰시면 안 돼요. 얘 가지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자기 합격하시면 자기 코드번호 받는다 했죠. 코드번호 치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 조사 선택하셔가지고 농지 선택하고 조사 선택하고 거기서 입력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입력시키려다 보니 그 서버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모바일 입력 못 하겠죠. 농협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직접 직원이 입력할 수 있어요. 모바일 입력. 그러면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 그럼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조사 나가면 하루에 10개 정도 해요. 조사를. 어떤 품목이 됐든 10개 정도는 합니다. 과수 품목은 좀 더 힘들어서 한 7개, 어쨌든 10개 정도 한다. 그럼 제가 10개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 10명이다. 그러면 하루에 100개 하겠죠? 100개. 10일이면 1000개. 맞죠? 1000건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 검증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검증 조사를 할 때 1000건을 전부 다 할 수가 있느냐? 못하겠죠.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그래서 1000건에 대해서 뽑아요. 이미 추출합니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를 나가는데 조사 나갈 때 검증반에서는 이 검증반을 한 사람들은 오래 했기 때문에 조사서 작성한 거 있죠. 작성한 것만 봐도 얘 제대로 했나 못했나 나와요. 조사서가 좀 자세히 해놔야 검증을 안 당해요. 조사서가 좀 피해율은 많이 높아. 근데 조사자 의견단에 사유가 별로 없어. 이상하다 싶어서 가보는 거예요. 가봤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 형태로.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359페이지부터요. 저 뒤에 보시면 어디까지? 361페이지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혹시 360페이지 맨 위에 보시 360페이지에 표가 박스가 2개 있죠.
그거는 놔두세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적과전 종합이 한 번씩 들어가겠습니다.